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. 정진상 실장마저 오늘 구속된다면 김용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측근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과연 오늘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. 오늘자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.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40조. 확실히 통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? 스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? 동아일보 일면입니다.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어제 방한했습니다.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. 빈살만 왕세자는 40조 원을 풀었습니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감사해하며 또 출국을 했습니다. 다시 열리는 중동붐, 동아일보는 이 빈살만 방한을 계기로 40조 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실도 매우 분위기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.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맹렬. 중앙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. 북한이 어제 SRBM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. 이 강대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. 특히 최선희가 성명을 냈어요. 군사 대응 더 맹렬해질 것이다.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한 발 쏜 겁니다. 한미일 공조에 후회할 도박을 말라라며 더 맹렬해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낸 북한. 그러나 상당히 공교로운 건 이 최선희가 누구냐. 지난 북미 회담 실패의 주역 아닙니까?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. 자,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마이너스.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. 마이너스. 상당히 걱정스러운 기사인데요. 고물가에 쪼그라든 가계 소득,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. 자,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. 금리마저 상승하고 있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체감하는 실질 소득이 사실상의 마이너스라는 겁니다. 거기에 이 저소득층의 하락폭이 더 큰 걸로 나타나서 빈부격차마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상당히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. 소위 1분위 계층의 감소폭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나 더 크다라는 뉴스는 우려스럽기까지 한 대목입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수능. 어제 수능 잘 치르셨습니까? 한국일보 11면입니다. 이번 수능의 특징은 국어, 수학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. 이렇게 되면 변별력의 관건이죠. 최상위권 간의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흥미로운 건 영어인데 입시 업계는 듣기 평가부터 어려웠다.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,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도 고생이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